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삼각함수의 정의는 삼각 B부터 시작을 해요. 삼각 B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지? 자, 일단 호도법은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 초등학교 때 60분법이라는 걸 배웠었지? 그래서 1도, 30도, 45도 이렇게 어떤 직선과 직선, 선분과 선분, 반직선과 반직선이 이루는 그 벌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때 우리가 몇 도라는 방법으로 각을 표현을 했어. 그걸 60분법이라고 하고 잘 쓰고 있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들어가면 삼각함수를 극한을 취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미쳐 날뛰는 거야. 이게 끔찍해지는 거야 너무. 그래서 60분법 쓰니까 이 계산이 너무 끔찍하네. 그럼 어떻게 각을 다르게 정의를 하면 계산이 조금 깔끔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학자들이 야 이렇게 각을 표현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길이의 비율로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보자 라고 한 게 호도법이야. 호도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부채꼴이 있다면 그림을 간단히 그려주자면 이런 느낌이거든. 예를 들면 부채꼴이 있을 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가 있다고 하면 이 세타를 반지름 길이, 호의 길이 이 두 길이의 비율로 예를 들면은 각이 점점 커지면 호의 길이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비율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세타는 하고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이 비율로 나타내자 라고 길이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는 보통 생략을 해. 왜냐면 예를 들면 미터 퍼 세크 우리가 속도를 나타낼 때 미터 퍼 세크를 쓰잖아. 예를 들면 10m를 가는데 2초가 걸렸어요. 하면 이거를 2분의 12니까 5 한 다음에 미터 나누기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단위를 표현을 하는데 얘는 지금 길이야. 둘 다 길이니까 예를 들면 센티미터만 약분하면 단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비율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단위를 안 써도 된다. 쓰고 싶다면 라디안이라고 쓰긴 하되 보통은 생략을 해요. 그래서 각을 말할 때 단위 없이 말하면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보다 길이의 비율이라서 단위를 생략했구나 정도로 너네가 이해를 해주면 괜찮아. 자, 그래서 호도법은 길이의 비율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위를 보통 생략을 하고 너네가 이제 여러 가지 60분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요한 각들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고 만약에 헷갈린다, 까먹었다 딱 하나만 알면 돼. 360도 한 바퀴가 2파이다. 2파이 라디안이지만 생략해서 2파이다. 또는 반바퀴 180도가 파이다를 쓰는 거 나는 중요해. 180도가 파이다라는 걸 쓰면은 우리가 30도가 궁금하다? 양변을 몇으로 나눠버리면 30도가 되겠어? 6으로 나누면 30도는 몇 분의 파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120도가 궁금하다? 120도는 이거 3으로 나눠서 60 만든다. 2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몇을 나누고 3을 나누고 몇을 곱해서 2를 곱한다니까 몇 분의 몇을 곱한다랑 똑같은 의미야. 3분의 2. 그래서 120도는 몇 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이렇게 해서 너네가 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구할 수도 있지만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50도 6분의 5파이 바로 나와야 돼. 270도 하면 2분의 3파이 바로 나와야 돼. 구구단처럼. 근데 구구단 할 때 곱하기 할 때 구구단을 막 3 곱하기 7이 몇이지? 이런 고민을 해서 구구단은 3721을 떠올리는 게 아니잖아. 외워서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 얘도 너무 많이 떠올려서 외워줘야 돼. 안 외워지면 계속 쓰세요. 외워질 때까지 이건 다 외워. 그래서 여기 있는 각들은 기본적인 각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하면 이렇게 한 바퀴죠? 90도씩 이렇게 간 거지. 그 사이에 30도 간격, 45도 간격으로 있는 각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네가 특별한 각들인 걸 알아야 되고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미적분에서 계속 나오니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호의 길이 하면은 원의 둘레에서 360도분의 중심각 몇 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단 말이지. 근데 호도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호도법에서 세타의 정의가 채원아 세타가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죠? R분의 L로 정의되니까 R만 이하하면은 L은 R세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L이 R세타예요? 정의야. 호도법에서 각의 정의가
R분의 L이니까 이항시키면 그냥 L은 R세타가 된 거야. 자, 근데 이제 부채꼴 넓이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한번 써줄까? 이 미적분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긴 하니까 설명을 해볼게. 자, 부채꼴의 넓이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한 바퀴에서 일부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일단 파이 r제곱 하면 이게 원의 넓이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한 바퀴 분의 이 중심각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한 바퀴는 360도라고 쓸 필요가 없어.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쓰면 돼요? 360도면 몇 파이? 2파이 분의 세타. 이렇게 세타가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만약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이었으면 2파이가 아니라 뭐라 쓰면 돼요? 365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호도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약분 해주면 2분의 1하고 r제곱 세타로 쓸 수 있다고 증명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 2분의 1, 이 r세타가 4개 r세타니까 2분의 1 r 세타 r제곱을 이렇게 둘로 나눠도 되죠. 이 친구가 뭐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L. 그래서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느냐? 2분의 1 r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유도 원한다면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부채꼴의 둘레를 구해라 그러면 호의 길이만 쓰면 안 되고 부채꼴의 둘레는 호의 길이에다가 뭐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반지름 두 개 해서 2r 플러스 L인 거 실수 안 하게 조심을 하시고. 여기까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 문제는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안 할게요. 미적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니야. 여기 있는 저 위에 공식들을 다 알아야 돼. 미적분하려면. 자, 이제 아까 말했던 삼각 B, 우리가 삼각 B에서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킨 게 우리가 배웠던 삼각 함수였어. 자, 왜 확장시켰냐라고 한다면 삼각 B는 뭐냐면 어떤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에 대해서 이 잘못됐어, 이거 못하는데 아까만큼 안 붙였다. 한 예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삼각 B였어. 예를 들면 여기를 뭐 A, B, C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그러면 채은아, 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말하면 돼요? 네, A분의 C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A. 나중에 다시 채워 쓸게요. 자, 사인 세타는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고 한글로는 뭐분의 뭐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빗변분의 B 이렇게 표현했었지? 재준아, 그다음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했죠? A분의 B.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했죠? 밑변. 그렇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서변은 탄젠트는? B분의 C. 한글로는? 밑변분의 높이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직각삼각형에 맨날 또 정정이가 잡히는지 뭐가 있긴 어제도 그랬는데. 아무튼 세면의 길이를 이용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한계가 되게 명확했어요. 왜냐면 따라하세요.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에 대해 길이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사인 0도 하면 없어요. 왜? 이거 0이 되는 순간 삼각형이 깨져버려.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90도 하면은 이 삼각형이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러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도 이런 것도 표현이 안 돼요. 예각밖에 못 쓰는구나. 그래서 아니면 둔각일 때나 아니면 평각 180도라든지 아니면 뭐 430도라든지 이런 거는 마이너스 20도 이런 거 못 구하는 건가 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킨 게 다음 페이지 나올 삼각 함수인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미적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변들의 길이를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그림은 빗변을 알 때 나머지를 A로 표현하기. 두 번째는 밑변을 알 때 나머지를 A로 표현하기. 각으로 A로. 그 다음에 높이를 알 때 밑변과 빗변을 세타. 각과 A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채원, 밑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보통은
코사인 세타 A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러면 조금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코사인하고 뒤에 각을 써줘야 되잖아. 이만큼이 각인지 이만큼이 각인지 조금 불편하거든 보기가. 그래서 보통은 어떤 A가 곱해지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얘를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이야. 그럼 뭐라고 말하지거나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높이는 A 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알아두면 또 좋은 거거든요. 이 세변의 길이의 비율도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돼. 자, A 나눠버리면 1대 S 대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있다? 1대 S니까 S 곱하면 이 밑변이 그냥 바로 나오고 1대 뭐야 이대로 썼잖아. 네, 밑변이 코사인이죠. C 네, A 사인이니까 S 이렇게 해서 1대 C 대 S니까 적당히 비율을 생각하면서 곱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 얘를 알고 있어. 근데 얘랑 얘가 여기 앞에서 확인했듯이 몇 대 몇이었어? 빗변 대 밑변 몇 대 몇이래요? 1대 C. 얘를 알고 있을 때 얘 구하고 싶다? C를 곱하면 돼요. 얘를 할 때 얘를 구하고 싶으면 C를 거꾸로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분의 A라고 쓰면 될까?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나봐. 1대 1의 비율이 여기 L이야. 그럼 여기 몇 L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꾸로 1대 2대 여기 L이야. 그러면 1대 2니까 여기 길이는 얘를 뭐로 나눠버리면 돼? 1을 나누는 데서 몇 분의 L이라 쓰면 돼. 이거랑 지금 똑같은 말인 거야. 비율을 대하면 되는 거지. 또는 이게 난 비율 저런 거 못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미수를 놓으면 돼요. 보여줄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궁금하다 그걸 L로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A와 내가 알고 싶은 L을 얘와 얘를 쓰는 삼각함수 누구 있어요? 빗변과 밑변을 쓰는 삼각비가 누구야? 탄젠트야? 사인이라며? 사인이야?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하고 써보면 되는 거예요. 뭐분의 뭐예요 얘들아? 대답해주세요.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야? L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누구를 구하고 싶었던 거지? L. 그럼 넘겨서 L은 하고 쓰면 저희가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인데 진짜 코사인은 나는 게 되네. 그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수학은 너네가 무작정 외우면 안 돼. 코사인으로 나누면 된다? 알아야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 못하고 그냥 저 별거만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괜찮아. 설명할 수 있는데 외우진 않았어요. 괜찮아. 시간이 좀 낭비하는 거지.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근데 결과는 아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럼 이제 언제는 문제를 풀고 언제 못 풀고 또 시간 지나서 까먹으면 또 리셋되는 거야. 뇌가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봐봐. A고요. 여기 높이는 이것도 중3 내용이긴 하거든. 도희 혹시 너 여기 A, B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는지 아냐? 뭐라고? A 코사인? 아니 모르겠어? 이거는 그러면 너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여기를 L로 한번 나볼까? 그러면 A를 알고 있고요. L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도희 씨가 어떻게 작성해놓을래? 어느 하고 쓰면 좋을까? 탄젠트 세타는 하고 써볼까? 그럼 뭐분의 라고 할래요? A분의 1 쓰면 되겠지? 네가 보고 싶었던 게 누구였어? L이지.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요? 곱 양변을 곱한다, 이항한다, 넘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높이는 뭐라고 쓸 수 있구나? 세타 이렇게 하면 돼요. 참고로 얘들아 나도 이제 강사하면서 수학을 다시 쓸 거 아니야. 나는 20대 때 개발자를 하느라 과외만 조금씩 하다가 이제 20대, 29대 다시 수학 강사를 시작했는데 다시 하니까 이제 공식 계속 까먹었어. 예를 들면 이거 킬러 문제? 뭐 수능 30번? 다 풀어. 근데 정작 기본 개념이 자꾸 까먹어. 예를 들면은 너네가 x제곱 이거 미분하면 재윤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다음은 너무 쉬워. 근데 이제 미적분을 넘어가면은 개 많나요 외울 게. 예를 들면 나 맨날 헷갈렸던 거.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요. 코사인 제곱 x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시카트 제곱 x라고 부르는데 이 공식 외워야 돼. 맨날 이걸 까먹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나오는 문제를 못 풀까? 아니 난 무조건 다 풀어. 왜냐? 나 이게 유도되는 과정을 난 알고 있으니까 유도해버리면 돼. 시간 낭비를 조금 계산을 대신 한두 줄 더 하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공식을 까먹을지언정 왜 저렇게 되는지 이렇게 지금 내가 L은에서 보여줬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조금 낭비할지언정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유도되는 과정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걸 보통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성질들 이걸 문제로 내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배우잖아. 문제를 낼 때 그 성질들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살짝 변형해서 준킬러나 킬러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 증명하는 게 엄청 수학에서는 좋은 공부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너희가 유도할 수 있으면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갔을 때도 예를 들면 얘랑 얘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급소 변곡점 높이 같은 점에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여기가 만약에 0이고 여기 3P야. 그럼 여기가 몇일 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 2P. 왜? 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0이고 여기 3P면 무조건 여기 2P야. 그리고 너네가 증명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돼. 이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풀고 언제든 못 풀고 계속 기복이 생겨. 근데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이거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너희가 조금 개념이 지루하겠지만 좀 잘 들어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높이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를 구하기예요. 자, 그러면 제주 여기는 빗변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줄래? L로 놓고 사인 세타는 L분의 A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이거 바꾼 거죠. 그래서 L은 사인 세타분의 A가 됐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금 제주는 하는 거야. 또는 여기서 내가 아까 1대 C 대 S인 거, 1대 S인 걸 밝혀놨죠? 그러면 1대 S니까 S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것보다는 L은 하고 해서 유도를 하면 좀 더 좋은 하겠죠. 소변아, 이건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어떻게 알았죠? 똑같이 L로 놨어요? 잘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1대 탄젠트 이렇게 해서 1대 T니까 T로 나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L로 놓고 하는 게 좀 더 나는 좋은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미적분의 대표 유형 중 하나가 삼각함수에다 리미트 많이 취해야 돼. 식 개복잡하게 나와도 도형을 막 주거든? 도형 막 반원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여기 삼각형 막 이렇게 여기 막 이 이상한 막자리를 세트하고 막 이 길이 막 거기 손해가 하는데 이 길이 막 한 다음에 리미트하고 세타가 0 플러스로 할 때 한다면 어떤 성분의 길이 분의 어떤 성분의 길이 빼기 어떤 성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극한 계산을 하라 그러는데 여기가 막 몇 사인 몇 탄젠트 코사인 몇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삼각함수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극한 계산을 해야 돼. 이게 수능에도 준킬러로 대부분 항상 나오고 논술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 이거를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나머지 길이들을 주어진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이 유형을 풀 때 저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저걸 못하면 애초에 이거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얘는 미적분을 할 거면 너희가 수원에서 내가 그냥 간단히만 소개하고 넘어갔는데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원을 학습하는 거잖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 구조단처럼 외워야 돼. 바로 보자마자 쓱 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덕지덕지 붙는데 매번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 풀이가 막 5줄이면 끝날 거야. 15줄 이렇게 써야 돼. 이거 하나는 다 하고 매번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외워지지 않았다 그럼 큰일이니까 너네 따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삼각 B는 한계가 좀 있다고 했죠.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예각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각이 아닐 때도 우리가 그 삼각 B를 비슷하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을 준비했어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그때 원과 원점에서 출발하는 어떤 반직선의 교점 P에 대해서 중심을 O라고 하면은 이 반직선 OP와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P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반지름은 R이라고 했죠. 이때 우리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다면 얘가 0도든 90도든 이렇게 넘어가도 어쨌든 좌표는 존재하잖아. 아까 삼각형이 깨져버려.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깨져버려. 근데 좌표를 이용할 거면 얘가 막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모든 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정의를 했어요. 좌표를 써서 정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근데 만약에 삼각 B에서는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이거든. 근데 삼각 함수에서 사인 30도 하면 갑자기 2분의 5 이러면 이상하잖아. 헷갈리잖아. 아니 기존에 삼각 B에서는 사인 30도 했으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냥 그러면은 삼각 함수에서도 사인 30도 하면 똑같이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삼각 함수로 확장하는 거 좋은데 삼각 B에서 썼던 각들이 그대로 나오게 만들자 라고 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따라하세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봤어. 여기 X좌표, Y좌표라고 쓸 수 있겠지. 세타가 얘가 D라면, 자 그럼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를 하면 여기서는 따라하세요.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하면 얘가 길 때는 원래 삼각 B랑 똑같아요. 빗변분의 높이가 돼요. 일사분면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R분의 Y. 근데 R분의 Y로 기억하지 말고 내 희망상 이 핵심은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했다는 거야. 삼각함수는. 그래서 따라서 R분의 Y좌표.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그럼 어떻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뭐분의 뭐? R분의 X좌표. 뭐라고요? R분의 X좌표로 정의를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뭐분의 뭐로 정의를 했다라고 말하면 좋을까?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자 여기서 그럼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이게 Y좌표라 그랬죠? 여기서 R을 넘겨버릴게. 그럼 내가 Y는 하고 R 사인 세타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 위점의 Y좌표인 거지 이게. 이게 원위점이었잖아요. P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의 Y좌표는 내가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 코사인의 정의를 변형시키면 무슨 좌표에 대해 내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X좌표로 표현할 수 있게 돼. X좌표는 뭐라 쓸 수 있어요? R? 이거 이렇게 넘긴 거잖아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건 너네가 아니 저는 수능은 4등급이면 만족해요 하면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풀고 싶으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원 위점의 좌표 Px, Y였죠? 저거를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좌표 P하고 X좌표는 하고 내가 표현을 다르게 해놨거든. 어떻게 쓸 수 있대요? 알파사인 세타 콤마 뭐라 쓸 수 있대요? 알사인 세타. 이게 X, 이게 Y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R 코사인, R 사인으로 원 위점을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A는 한 다음에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갑자기.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X는요 X는 R E 코사인 세타고요. Y는요 E 사인 세타예요 라고 말하잖아. 이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저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우리 X좌표가 코사인으로 Y좌표가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는 건 따라서 원 위점의 좌표. 원위점의 좌표 표현이거든. 저 모양 생각해봐. 그럼 이게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기에서는 코사인과 사인의 개수 앞에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뭐였어요? 뭐였어? 지준아 뭐였어? 빗변? 반지름이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 뭐야 이거 누구 위점 좌표구나 하고 알아야 돼. 중심이 어디고? 원점
반지름 몇인? 2인 원위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 이런 집합을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 막 그림 그리죠? 그래프는 원래 집합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냈던 거지 우리가. 직선으로 나타내고 통일선으로 나타내고. 통일선은 원래 이 그래프는 원래 집합이에요.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A의 원소들 다 모은 이 그래프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더 까다롭게 간다면 세타의 범위를 제한시키면 부채꼴로 만들고 호의 길이로 만들어볼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일단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원위점을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배웠죠? 거꾸로 그러면 어떤 XY 좌표가 각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원위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막 플러스 1 막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는 건 나중에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까지 요구를 하진 않을게.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참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 거 질문을 하세요. 자, 그래서 탄젠트로 우리가 X좌표분의 Y좌표를 정의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 정도는 너네가 4개 정도는 알아놨으면 좋겠어. 따라하세요. T는 C분의 S. 이거 엄청 많이 써요. 탄젠트가 있는데 꼴배기가 싫다. 그럼 우리가 바꿔버리고 싶다. 무조건 C분의 S를 바꾸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분의 1이었으면 내가 뭐분의 뭐로 바꿔버리면 될까요? S분의 C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몇이다? 1이다. 이건 되게 유용한 도구로 써. 어떤 도구로 쓰냐? 사인 제곱이 있다. 사인 싫은데? 그럼 뭐로 바꿔버릴 수 있었을까? 1마 코사인 제곱. 1마 C제곱 바꿀 수 있지. C제곱이 있어. 문제에서 막 땡땡땡 땡땡땡 플러스 뭐 C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어. 이거 꼴배기 싫어. 그럼 뭐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 1마 S.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는 엄청 많이 쓰거든.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 그러니까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1이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각이 똑같을 때, 세타, 2세타, 2세타 뭐 똑같을 때만 저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 T 플러스 T분의 1은 S분의 1 이거는 너네 알아두면 좀 좋긴 한데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 T는 뭐분의 5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이건 유도해보는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뭐분의, T는 뭐분의 5로 바꾸고 C분의 S. T의 역수는 뭐분의 5로 바꾸면 돼요? 느긋하면 정리를 해야 돼. 이거 정리해놔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 미적분의 S 코드 하나 유형으로 나와요. 킬러 문제 중간 가정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분수니까 통분해야겠지. 분모가 뭐가 돼요? SC분의 하고. 얘는 SC가 됐으니까 분모 분자 5 곱한 거예요. S 곱하면 여기는 뭐가 되고요? S제곱. 뒤쪽은 뭐가 돼요? C제곱. 이게 뭐라 그랬으니까 확인 이렇게 친구들 확인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S 플러스 C는 따라서 S 플러스 C는 아니죠. S 플러스 C 제곱이네요. 다시 S 플러스 C의 제곱은 1 플마 ESC. 얘도 되게 유용한 도구를 써요. 어떤 유용한 도구를 쓰이냐면은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차였는데 변형했더니 사인 코사인의 곱이 돼버렸다. 그래서 나 합이나 차가 아니라 곱이 필요한데 하면 이 공식이 떠올라요. 나 합이나 차가 필요한데 곱을 줬어? 하면 이 공식이 떠올라요. 이거 넘겨버리면 ESC는 한 예제곱 빼기 1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곱을 합 또는 차로 바꾸는 도구로 쓰인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냥 외워줘야 돼. 이거를 너네가 막 3번, 4번씩 써서 외우든 아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외우든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수학은 이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이해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녹용하고 그 3개가 다 이루어져야 너네가 실력이 쌓이고 셋 중에 하나를 안 나면 계속 공부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니까 정확히 잘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사인 코사인 테트 구하는 방법이에요. 원 위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원위점의 XY 좌표와 반지름도 써야 된단 말이야. 반지름 구할 수 있어야 돼. 반지름 구하고 싶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보통 X축이 손을 발 내리면 돼요. 여기 X축 손을 발 내려서
그러면 밑변의 길이 여기 마이너스 4주 좌표가 밑변 길이는 몇이었네요? 4. y좌표 마삼이니까 높이는 몇이었네? 3. 그러면 피타고라스 삼각수 3대4대 5. 반지름 몇이었구나? 5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직각삼각형 만들 때는 y축에 내려도 되는데 x축에 내리세요. 그게 좀 일반적이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하자. 자 그러면 반지름 5야? 석유나 사인 세타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반지름 사인 세타 어떻게 정의한다 해서 한글로 표현해주네. 사인 세타? 예? 삼각 B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각 함수. 사인 어떻게 정의했대요? R 반지름 길이라서 반지름분의 높이 아니었어요. 그 삼각 B 표현. Y 좌표. 다시 뭐분의 뭐로 말하는 딴 친구들 잘 들어봐. 뭐분의 뭐라고요? Y 좌표. 이제 반지름 아까 우리 구해놨었지. 반지름 몇이었어? 5였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하면 참고로 여기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반직선 이를 요 각이 세타인 거야. 자 그럼 사인 세타는 하면 뭐분의 뭐라고 말해주면 되겠니? 5분의 예? 잘 안 보여요. 그죠 5분의 마이너스 4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자 그러면 보여나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5분에서 또는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저 탄젠트는요? 또는 이제 정의 모양대로 말해준다면 그렇죠.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해서 장문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너희가 사각함수의 정의는 당연히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꼭 알아야 된다. 자 이거 좌표로 정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도 얻어냈었냐면요 1사분면에 있는 어떤 각의 삼각함수 값을 구해봤더니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는 y좌표인데 이 원과의 교점이 1사분면에 있잖아? 그러면 x, y좌표가 전부 다 무슨 수예요? 양수지. 그리고 반지름은 길이니까 무슨 수예요? 무조건? 양수지. 그러면 x, y, r이 전부 다 무슨 수라서? 양수라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의 삼각함수 값은 항상 무슨 수다? 양수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양수다 해서 올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2사분면으로 각이 넘어갔어. 그럼 x좌표가 갑자기 무슨 수가 돼버렸어요? 음수. x좌표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겠네요. 그래서 얘가 부호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은 갑자기 무슨 수가 되어버리고? 음수. 탄젠트도 얘는 그대로 양수인데 얘가 음수가 됐으니까 탄젠트는 무슨 수가 됐겠네? 그래서 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였지만 2사분면은 누구만 양수가 되겠다. 사인. 그래서 우리가 볼 사인. 그 다음에 여기는 x와 y좌표 둘 다 음수죠. 얘가 음수가 됐어. 얘가 음수가 됐어. 둘 다 음수가 됐어. 그럼 누구만 부호가 그대로 양수인 거예요? 탄젠트만 봅시다. 여기는 x좌표만 양수, y좌표 음수니까 여기 누구만 양수가 되더라 해보니까 사인 올사평호에서 우리가 사분면만 보고도 그 삼각함수의 부호는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배우고 거꾸로 삼각함수의 부호를 알려주면 몇 사분면의 각이었는지도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인이 0보다 컸고요. 탄젠트가 0보다 컸다. 뭐야? 몇 사분면의 각이었을까? 1사분면. 왜요? 근거가 뭐죠? 둘 다 양수인 사분면은 어디밖에 없죠? 제1사분면밖에 없으니까. 제1사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사분면들은 셋 중 하나만 양수, 나머지 싹 다 음수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두 개 이상이 양수 나왔다. 아씨, 바로 결정 이렇게 나와야 돼. 시간 이렇게 되면 몇 사분면회가 되었을까? 2사분면. 잘했어요. 사인만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각의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알고 있다면 보통 문제에서 갑자기 막 사인 세타는 양수다, 음수다, 뭐 탄젠트는 양수다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 부호 얘기를 해줘. 예를 들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SC
양수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그러면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다라고 해석해야 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곱해서 양수다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져요. 왜냐면 같다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둘 다 뭐였거나 양수, 둘 다 뭐였거나 음수.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뿔뿔 안에 몇 4분면? 1사분면의 각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음수면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탄젠트만 양수인 4분면이고 3사분면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4분면이 1사분면이가 3사분면의 각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야. 사각함수의 부호가 나왔다? 아, 이거 각의 어떤 사분면의 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힌트구나 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게 아니면 굳이 이걸 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아, 사각함수의 부호를 알려줬다? 각이 사분면, 각이 포함된 사분면 알려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부터 무조건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킬러에서까지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이건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자, 다음. 참고로 내가 SC는 뭐 0보다 크다 하면 뿔뿔 마마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외워야 되는 건 이 개념이죠. 오사타크로 외우고 너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게 몇 사분면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외워 삼각함수 구하기는요. 따라하세요. 삼각함수 중 하나를 알면 사인을 알려줬어. 삼각함수 하나 알면 바로 내가 직각삼각형 구리라고 가르쳐줬었어. 수원을 할 때. 나한테 수원 배운 친구도 안 배운 친구도 있긴 하지. 나한테 수원 배운 사람 채원이랑 뭔가? 아무튼 자, 우리가 삼각함수 중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 그리려고 항상 해요. 미적분수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삼각함수는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 위점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게. 한 다음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래요? 넌 논술형에서 4사분면하면 바로 감점이야. 제 4사분면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 우리끼리 그냥 4사분면 이렇게 말하더라도 논술 했을 땐 제 4사분면이라고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제 4사분면이라고 합시다. 4사분면의 어떤 각인 거야. 근데 사인 값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원위점의 좌표가 몇인지를 알아야 돼. 거꾸로. 이게 뭐분의 무슨 좌표로 해석하면 될까요? 반지름분의 y좌표. 사인은 y좌표였어요. 따라하세요. 반지름분의 y좌표.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3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5분의 마삼은 돼. 이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몇이고? 5. 그때 y좌표가 몇인? 마이너스 3인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마3이면 이쯤은 되지 않을까? 이쯤은 마3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각이 세타인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길이 이만큼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니?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의 좌표 P로 둘게요. X좌표 마3 이렇게 되고요. Y좌표 몇인 거 확인할 수 있겠니? 4. 피타고라스 점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X축 손에다를 내면 여기 마3이니까 여기 길이가 3 반지름 5니까 3대 4 되고 여기 4. 어라? 뭐가 이상하죠? Y좌표가 마3인데 X좌표가 3, X좌표가 마3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스타는 하면 누구까지 내가 물어봤지? 채미까지 물어봤나? 재준아, 코사인 어떻게 구할 거야? 코사인 정의가 어떻게 되죠? 그럼 뭐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탄젠트는 하면은 저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거지? 4분의 마삼으로 쓰면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정석이야. 이게 정의대로 그냥 삼각함수를 구하는데 너무 귀찮잖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어차피 내가 원위점 찍고 x축의 손해발 내려서 이 숫자들 구할 거 아니야. 3대 4 되고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 할 거니까 이것만 이렇게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딱 쓰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실제 너희가 문제 풀 때는 4사분면이면 이렇게 그리고 3사분면이면 이렇게 그리고
2, 3이면 이렇게 그리고 1, 3이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상상을 하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 이렇게 생겼겠네. 이번에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사인이니까 여기 삼각 B를 그냥 구해버리세요. 삼각 함수가 아니라 삼각 B. 삼각 B는 길이 B고 삼각 함수는 좌표로 정해진 거야. 삼각 B가 5분의 3 부호 떼고 5분의 3이니까 사인 여기 요 각을 알파라고 볼게요. 요만큼이 세타라고 치고 그냥 무시하고 삼각 B를 그냥 구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5분의 3이구나. 밑변분의 B 밑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저기 구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올사탄하고 여기 올사탄 코 여기다 C 이렇게 사인 여기 쓰듯이 이것만 딱 써놓으면 돼요. C 이렇게 올사탄 코 이렇게. 그럼 우리 여기서 바로 코사인 스탄하고 바로 나와야 돼. 부호는 이 올사탄 코 이용해서 이렇게 플러스 탄젠트를 구해라. 그럼 부호는 올사탄 코니까 코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고 삼각 B를 이용해서 코사인 이렇게 좀 구하면 돼요. 몇 분의 몇이니? 5분의 4 이렇게 되죠. 밑변분의 밑변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서? 4분의 3 뭐분의 뭐라서? 밑변분의 삼각 B 얘기하고 있지 지금? 뭐분의 뭐?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에서 4분의 3 이렇게 부호 따로 구하고 절대값 따로 구하면 부호는 올사탄코로 구했죠? 이 절대값은 삼각 B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러면 그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구하면 삼각 함수, 좌표 이용해서 삼각 함수를 구하고 그 결과가 항상 똑같으니까 이게 훨씬 빠르죠? 조금 매번 그리고 막 좌표 찾고 막 언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삼각형만 그려 쓱싹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주로 구하게 되고요. 자, 이건 그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너무 내심틱한 내용은 뺐어. 이제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프까지 하고 끝나겠네. 다음 시간에 활용이랑 수열 한 번에 다 나갈게요. 왜냐면 수열은 너네가 수능 기출 문제를 풀 거면 해야 될 게 좀 많거든. 특정 유형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미적분을 위한 수열 파트 개념은 등차 일반항 점화식, 등비 일반항 점화식, 등차 등비항,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 이거 하면 끝이야. 그것만 일단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 활용이랑 수열을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고 각변환, 당부등식, 최대 최소 내용 조금 살짝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 쉬세요. 하이미스 뽑아주면 풀 수 있겠어? 너 그 지수록은 다 풀었어? 오답까지 다 했어? 그거 빼고 다 했어? 그래 고생했어.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돼. 지금 목표가 우리가 미적분을 하기 위한 개념 복습을 하는 거니까 너무 심심할까 봐 그냥 다 뽑았는데 안 돼.